검은 거를 200개를 집어넣고 얘는 100개를 집어넣다 가져가자.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 얘 200개, 200개야. 그럼 얘는 몇 세트 만들 수 있어? 50. 똑같이 50세트 만들겠지, 그치? 그리고 얘는 이 중에서 50개만 가능할 거고 얘는 100개가 다 가능하겠지. 그래서 얘는 150개가 남을 것이고 얘는 안 남겠죠. 그쵸? 내가 얘를 더 많이 집어넣었음에도 불구하고 200개 중에서 딱 50개만 반응해요. 왜? 검은 거 하나에 흰 거 2개가 딱 세트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얘를 아무리 더 집어넣어도 딱 그거만큼만 반응하더란 얘기야. 얘는 내가 그냥 이걸 더 집어넣을 수 있고 이거 더 집어넣을 수 있고 이거를 더 집어넣으면 더 집어넣을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단 말이야. 케이스 1과 케이스 2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했는데 여기 수소가 있고 여기 산소가 있는데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면 뭐가 만들어질까? 물이 만들어지겠죠. 물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근데 이런 실험을 했어요. 여기 수소를 10g 준비하고요. 산소를 18g 준비했어요. 18g. 그래서 이제 수기를 만들 거야. 처음에 이제 이렇게. 처음에 수소를 10g, 산소를 18g 집어넣었어. 물이 없어. 물 몇 g 만들어 거야. 그랬더니 또 실험을 한 거야. 실험해봤더니 수소는 10g 중에서 2g만 반응하고요. 얘가 18g이 반응해요. 그리고 물은 20g이 생겨요. 그래서 반응이 다 완결된 후에는 수소가 8g이 남고요. 10g 중에서 2g만 반응하고 8g 남고 산소는 하나도 안 남고 물은 20g이 만들어졌어요. 수소가 10g 중에서 2g만 반응하고 8g은 반응하지 않았네. 그럼 수소를 좀 더 집어넣을까? 그래서 수소를 20g을 집어넣었어요. 20g 집어넣고 산소는 똑같이 18g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바로 시켜봤어. 그랬더니 충격적이게도 놀랍게도 20g 중에서 달랑 2g만 반응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얘가 18g이 반응하고 있고 그래서 얘는 20g 중에서 18g이 남고요. 얘는 하나도 안 남고 얘는 똑같이 20g 이렇게 만들어지고. 선생님,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뭐? 이거 그냥 없을 수 있는 저거 그 남는 걸 저 집어넣는 논리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떻다고? 그 선생님 저거 팔가 남는 하고 이제 또 이제 그러면 수소도 집어넣으시는데 그게 무슨 논리? 그러니까 처음에는 10g, 18g을 방했는데 얘가 8g이 남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남은 거를 이 8g이 남은 첫 번째 실험을 했고요. 두 번째 실험에서는 수소를 좀 더 많이 더 집어넣은 거야. 그냥 한 번 더 집어넣은 거야. 무슨 일이 벌어지나? 해봤어요. 그랬더니 더 많이 집어넣었음에도 불구하고 2g만 딱 반응하는 거야. 얘는 18g만 딱 반응하고요. 오호, 그래? 그럼 요번에는 이렇게 해봅시다. 얘를 똑같이 10g 집어넣고요. 10g 말고요. 10g 말고 얘를 10g 말고 20g. 얘를 4g 반응하고요. 얘를 4g 집어넣고요. 얘를 40g을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얘는 4g, 얘는 40g 이렇게 해서 시험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서프라이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얘가 여기에 4g 다 반응해서 없어지고요. 얘는 이 40g 중에서 32g만 반응을 해요. 그래서 8g이 남아요. 요번에는 얘를 4g, 얘를 40g 집었더니 얘는 다 반응하고 얘는 8g이 남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 비율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고 그러면 물질의 반응은 우리는 그 물질의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상상할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만들어진 이런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케이스 1으로 설명할까? 케이스 2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케이스 2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막 섞어서 그냥 마음대로 막 만들어놓은 것이 아니라 남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해요. 그 이야기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런 물질 간의 어떤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입자와 입자 간의 반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그 입자는 눈으로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자들 간의 반응이고요.
그 입자들이 모여서 뭔가를 만드는데 그 입자들이 그냥 내 마음대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처럼 이거 몇 개랑 이거 몇 개랑 하는 어떤 일정 규칙성을 가지고서 반응한다. 그래서 남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그냥 계속 쪼개지는 것이 아니라 쪼개면 어떤 물질 중 하나 가장 작은 알갱이 하나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알갱이 눈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그 알갱이를 뭐라고 부르자? 원자라고 부르자고 이야기했어요. 누가? 볼턴. 그래서 물질을 쪼개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작은 알갱이를 만나게 되고 그 작은 알갱이를 모여서 여러 가지 물질을 만들 수 있다. 그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 기본 입자, 이게 바로 뭐다? 원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때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돼. 원자? 네가 본 적 있어? 돌더니 아니 나 본 적 없는데? 근데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때 물질을 반응시켜 봤더니 남은 것이 존재해. 남다는 이야기는 입자들에 반응해서 입자들이 일정한 개수의 비를 갖고 반응하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고 남은 것이 존재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입자들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잖아. 이렇게 했어요.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돼.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어? 그랬더니 좋아. 그럼 내가 원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야 라고 설명을 쉽게 해줄게 하고서 이론 하나 만들어요. 그 이론은 무슨 돌턴의 원자설이라고. 원자설 그런 거 아니야? 그럴 줄 알았어. 원자설 돼야 돼. 원자설 그러면 안 돼. 설이 안 돼요? 원자설 풀어주세요. 원자설이야. 그래서 이 돌턴이 원자는 이런 것이야 라고 하고서 친절하게 설명하는 거야. 자, 오늘 네 가지. 1, 2, 3, 4. 네 가지 설명합니다. 자, 돌턴이 첫 번째. 원자란 말이야. 설명죠.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이다.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이다. 그럼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이기 때문에 쪼갤 수 있다, 쪼갤 수 없다? 쪼갤 수 없다. 쪼갤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원소의 원자. 그러니까 만약에 수소원자다 라고 한다면 여기 수소원자, 저쪽에 있는 수소원자, 미국에 있는 수소원자, 한국에 있는 산소, 수소원자, 모든 수소원자는 질량, 크기, 모양, 성질이 어떻다?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나 미국에 있는 거나 영국에 있는 심지어 중국에 있는 수소만 해도 성질, 질량, 크기, 모양이 모두 다 어떻다? 똑같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오, 좋은 질문.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아주 you are smart boy. 아주 좋은 질문 했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원자들이 화학 반응할 때 원자와 원자들이 모여서 어떤 화합물을 만들어요. 원자들이 모여서. 근데 이 원자들이 내 마음대로 모여서 화합을 만들까? 예를 들어서 수소와 산소가 모이면 물이 되는데 수소와 산소가 모일 때 그냥 내 마음대로 수소와 산소 마음대로 섞으면 그냥 물 돼? 아니잖아. 그쵸? 무슨 얘기냐면 이 수소와 산소가 모여서 물이 만들 때 물을 만들기 위해선 수소 알갱이 몇 개? 2개. 산소 알갱이 1개라고 하는 규칙이 있어요. 그쵸? 그 규칙을 갖고 만나는 거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일정한 성분비를 만난다. 일정한 성분비를 가지고 물질을 만든다고 설명했어요. 일정한 성분비라고 하는 것이 수소 알갱이 2개, 산소 알갱이 1 이런 규칙이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산화탄소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탄소 원자 알갱이 1, 산소 알갱이 몇 개? 2개. 메탄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탄소 알갱이 1, 수소 알갱이 몇 개? 4개. 이런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만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일정 성분비에서 여기까지 확장시켜볼게요. 여기까지 이해하면 대박. 자, 만약에 물을 만든다 그러면 H2O야. H2O인데 물을 만들기 위해서 수소 알갱이 2개, 산소 알갱이 하나만 모여서 물을 만들 거야. 근데 수소 알갱이, 산소 알갱이 나름대로 어떤 규칙성이 있는 질량이 있어요. 그렇죠? 질량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수소 알갱이 2개, 산소 알갱이 하나가 모여서 물을 만들어. 그러면
수소 알갱이의 질량이 얼마야? 2란 말이야. 1짜리가 2개, 그 다음에 얘는 질량이 얼마야? 16이야. 그래서 항상 수소 알갱이 2개, 산소 알갱이 하나가 만나니까 이것의 질량이 2가 되는 거고 얘는 질량이 16이 되니까 항상 물을 만들 때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는 2대 16의 질량비를 갖고 만나겠지. 그치? 그래서 봐봐. 아까 여기서. 얘가 10g, 18g이었는데 얘가 10g 다 반하려면 얘는 90g이 있어야 돼요, 산소가. 근데 18g밖에 없어. 그러니까 18g 몽땅 반응하고 얘는 거기에 대해서 2g만큼만 반응하는 거야. 따라서 수소와 산소 반응할 때 1대 8의 질량을 갖고 만드는 거죠. 아, 계산 1대 8. 1대 8. 아이씨, 잘못했잖아. 18이 아니잖아. 계산 잘못했어. 16이야, 16. 아. 잘못했어. 1대 8의 잘못했다는 1대 8의 질량을 갖고 반응합니다. 1대 8. 그래서 만약에 수소가 1g 반응했다라고 한다면 산소는 몇 g 있어야 될까? 8g. 만약에 수소가 2g 있다라고 한다면 산소는 몇 g? 16g. 16g 반응합니다. 왜 그러냐면 수소와 산소의 알갱이의 비율은 항상 두 개에 하나가 반응하니까 항상 질량비는 1대 8의 질량을 갖고 반응하겠죠. 만약에 이산화탄소를 만든다. CO2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탄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를 만든다고 한다면 탄소 하나의 질량이 얼마야? 12. 산소는 16 곱하기 2예요. 그치? 그럼 이거의 질량 비가 몇 대 몇이죠? 12대 32니까 3대 8이죠. 그래서 만약에 탄소가 3g 있다면 산소는 몇 g 필요해요? 8g 필요해요. 탄소가 6g 있다면 산소는 16g 있어야 돼요. 항상 3대 8의 질량 비로 반응해요. 이걸 바로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일정한 성분비를 갖고 반응한다라고 했어요. 일정한 성분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개수비를 뜻하는 것이고요. 개수비를 뜻하는 거고 그 일정한 개수비에 의해서 일정한 질량 비가 형성된다. 이거 바로 일정 성도 없이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서희가 지금 눈이 거의 떴는지 감았는지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들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정신이 지금 막 비몽사몽 아니죠? 아니, 멀쩡해요. 멀쩡해요? NS 암모니아인데 이 암모니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질소 알갱이 몇 개? 하나. 수소 알갱이 3개가 세트로 모여야 돼요. 이 질소 원자 하나가 차지하는 질량이 얼마야? 14. 얘는 질량이 얼마야? 1 곱하기 3. 따라서 암모니아를 만들 때 질소와 수소의 질량 비는 몇 대 몇으로 반응합니다? 14대 3으로 반응합니다. 항상. 그렇죠? 이거를 일정한 성분비로 반응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원자라고 하는 것은 화학 반응을 할 때 뚝딱 없어지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뚝딱 생겨나지 않아요. 존재했던 원자가 없어지거나 없던 원자가 뚝딱 생겨나지 않아요. 원자는 없어지지 않고 새로 생기지 않아. 그러니까 반응 전후에 원자 수는 그대로 유지가 돼. 여기서 이게 100개고 100개면 이 100개는 전체 똑같아요. 변화는 없어요. 원자 수는 그냥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반응 전후에 질량은 어떻게 될까? 질량이 계속 유지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원자 수는 바뀌지만 원자의 배열은 바뀌어요. 배열을 바뀔 수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수소는 수소끼리 산소는 산소끼리 짝꿍 맺고 있다가 수소와 산소의 새로운 짝꿍이 형성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짝꿍이 바뀌는 거야. 그걸 다른 말로 원자의 배열이 바뀐다고 설명할 수 있어요. 원자의 배열이 바뀌면서 분자의 종류는 바뀔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원자 수는 그대로 유지가 돼. 그래서 반응 전이나 반응이나 질량은 어떻게 된다? 그대로 보존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3번에 원자와 원자가 반응해서 새로운 화합을 만들 때 일정한 성분비를 가지고 반응해요 라고 하는 법칙은 무슨 법칙? 일정 성분비의 법칙. 좀 해봤어요 우리. 그쵸? 중간중에서. 그 다음에 원자는 없어지지 않아요. 생기지도 않아요. 원자 수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원자의 별만 바뀌어서 분자의 종류만 바뀌어요. 원자 수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반응 전혀 반응나 질량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무슨 법칙? 질량 모듈의 법칙. 모듈의 법칙이야. 그런데 이것을 이제 돌턴이 얘기했죠. 사람들이 와 돌선 짱막 그렇게 막 엄지척 막 했겠죠. 근데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돌턴의 원자설을 갖고 이제 거의 대부분의 화학 법칙을 다 설명할 수 있게 되었는데 과학이 발달 보니까 돌턴이 참 천재긴 해. 근데 현대 과학으로 보니까 이 돌턴이 틀린 것도 있네. 틀린 걸 찾아냈어요. 그래서 돌턴의 원자설 중에서 약간 잘못된 부분이 네, 두 개가 그렇죠. 있어요. 두 그것이 번째 1번. 그렇죠. 1번, 그 다음에 2번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수정돼야 돼요. 근데 수정돼야 되는데 수정 안 해도 상관없어요. 뭔 소리입니까? 안 돼요. 수정이 돼야 되는데 수정 안 해도 상관없다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뜻인가 한번 들어보자. 첫 번째, 물질 구성하는 기본 입장에서 쪼갤 수 없다고 했는데 현대 과학으로 힘에서 이 핵을 따샤하고 핵분열을 시킬 수 있어요. 먼저 쪼갤 수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다 쪼개질 수 있단 말이야. 핵분열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쪼갤 수 없다고 했는데 쪼갤 수 있죠. 현대 과학의 힘으로. 그럼 잘못된 거잖아. 바꿔야지. 라고 하는데 안 바꿔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정상적인 화학 반응에서는 원자는 안 쪼개져요. 그러니까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는 과정에서 막 원자가 막 쪼개지나? 아니죠. 정상적인 화학 반응에서 원자는 쪼개지 않아요. 그렇죠? 어마무시한 에너지를 가해야지 그래야지 이제 쪼개진 거지. 이게 그냥 우리가 어떤 무슨 반응 시켰다고 해서 이게 쪼개진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틀린 건 맞지만 굳이 수정하지 않아도 우리가 화학 반응을 연구하는 데서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거죠. 시원이 그치? 네. 그 다음에 아까 시원이 이런 식으로 했어요. 두 번째로 잘못했잖아요. 아까 분명히 같은 원소의 원자인데 삐리는 다른 것이 있잖아요. 라고 시원이가 질문했어요. 뭐가 다른 게 존재할 수 있다? 동의원수. 동위원소는 뭐가 달라? 실력. 질량이 달라. 그리고 주성자. 같은 원소의 원자는 크기, 모양, 성질은 똑같아요. 그렇지만 질량이 다른 것이 존재할 수 있어요. 바로 동위 원